네, 박성준 의원입니다. 장관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근본적 원인이 어딨냐 할 때 장관님께서는 폐쇄적 군문화, 또 위계구조, 상명하복 이 얘기를 계속 언급하셨는데 맞죠? 네, 그것이 원인 중에 하나라고.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군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 명령 체계를 갖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휘 명령 체계를 갖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한 전쟁에 있어서 외부의 적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지휘 통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하나가 뭐냐면 내부적으로는 군사 반란, 쿠데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휘 명령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라고 하는 것이 군대의 명령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돌이켜 보시죠. 그러면 지금 얘기한 그 상명하복의 문화라는 것이 이것이 그 지금 성추행 문제와 상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휘 명령 체계가 확고하게 잘 갖춰졌다고 하면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그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휘 명령 체계에서 군대에 있어서 보고입니다. 보고. 보고에서 시작해서 보고로 끝나는 것이 지휘 명령 체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군대 문화의 지휘 명령 체계에 있어서의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담당자들은 보호 체계를 무시한 지휘 명령 체계의 군의 본연의 기능을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 더 이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군 내부의 지휘 명령 체계를 갖추라는 것은 내부 문제를 잘 해결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성추행 문제는 왜 이 성추행 문제 같은 경우는 딱 근본적으로 외유, 압박, 회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인지가 그냥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공군 차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 해당 지휘관으로서 당연히 이런 외유 합박 이런 일이 못 일어나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그러니까 지휘 명령 체계를 갖추라는 것은 외유 협박이라든가 압박이 없도록 하는 보고 체계를 갖추라는 뜻인데 이런 성추행 문제는 기본적으로 외유 압박 협박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가동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고 체계를 확실하게 갖춰야 되는 건데 이 담당자들이 보고 체계를 제대로 안 갖췄다는 겁니다. 제 주장은. 맞습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 보고 체계 이런 문제 시스템에 있어서도 이번 수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질 거기 때문에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고가 제대로 안 되거나 내부에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보고가 안 되거나 군대 내부의 문제가 제대로 보고가 안 됐을 때 군이 무너지는 겁니다.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는 건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군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본질적 기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능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군의 상명하복 문화라는 것은 지휘 체계를 갖추도록 해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다라고 하는 지휘 명령 체계를 갖춘 것인데 그것을 왜곡해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장관님이나 지금 공군 참모차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늑장 보고 계속 얘기 나오는데 앞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 공군 양성평등센터에도 이걸 제대로 보고가 안 됐던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또 하나가 이제 군에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접근을 좀 해보면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들을 하게 되죠? 선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과정이죠? 그 일에 대한 과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끝났을 때는 사후 관리 이 세 가지가 딱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군에 일을 할 때 이런 일을 배우게 됩니까? 처음에 저는 뭐 군 일병 출신인데 가서 이거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선제적으로 있는 문제를 처리를 해라. 그리고 과정 관리 잘 해라. 그리고 안 됐을 경우에는 사후 관리를 이렇게 하라라고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 군의 그 군인들의 그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과정에서요, 공군 검찰이 가해자를 조사하는데 55일 만에 조사를 해요. 피의자 조사를. 저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장관님. 예. 이거 검찰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관련된 보고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군의 가장 중요한 보고 체계를 어긴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근본 질서를 훼손한 분들이기 때문에 훼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검찰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 수사를 저도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 예. 수사 지시를 해놨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고 체계가 이렇게 된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에 따른 사후 관리 이런 것 등을 포함해서 다 수사를 하도록 지금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매뉴얼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문제 발생했을 때 무슨 매뉴얼이 필요합니까? 사실 강력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죠. 선제적 조치를 통해서. 근데 조사를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 보고도 제대로 안 되고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저희가 과정에 대한 그 관리가 얼마나 군에서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조사도 안 되고 있고 그 보고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2차 가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투비행단에서 옮겼는데요. 20 전투비행단에서 15 특수임무비행단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피해자를 제대로 피해자 시각을 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 부분까지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적 선제 조치라는 얘기를 했는데 20 전투비행단에서 사건 사고가 그동안에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서도 발생했고 2018년도 행정병 관련해서 2019년, 2021년 이 계속해서 이 전투비행단에 발생을 했는데 이걸 왜 제대로 안 됐는지 면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참모차장님 이거 정확하게 조사해서 징계할 건 징계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요번 그 사건 건은 이미 국방부에서 조사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이게 의원님 어제 이제 저희들끼리 얘기한 거는 이제 수사를 예, 이제 제대로 하고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20비행단에 대한 것은 별도로 부대 진단 활동을 전 기능이 나가서 좀 하자고 지금 현재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났나요? 네. 제가 오늘 장관님 조금 흥분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 성폭력 문제도 문제지만 군의 본질적인 그 가치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뭐냐면 전쟁에 대한 방지고요. 내부 쿠데타에 대한 방지고 또 하나는 내부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군대의 역할인 건데 지금 이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내부 쿠데타를 방지할 수 있는데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방지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가장 첨예하게 최전선에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군에 있는 그 중사 한 명의 목숨도 제대로 못 지켜줬는데 어떻게 그 우리나라를 지키겠냐 이 문제부터 접근을 해서 보호책이라는 것, 명령체계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정하게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